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첫 번째 확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삼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삼투를 배우기 전에 내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 여기 물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알갱이가 있대.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녹였어. 그러면 소금물, 설탕물 이런 애들이 되겠네. 자, 우리는 이렇게 물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 같은 애들이요. 물 같은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용매라고 불러.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같이 이동할 때 질질질질 흘릴 수 있죠. 이렇게 질질질질 흘릴 수 있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용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소금물, 설탕물 이런 액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요 여기에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 뭐 반만 투과하는 막인가 보지? 반 정도만 투과하나 봐. 이런 거를 반투과성 막이라고 부르겠어. 자, 내가 여기다 아까 뭘 담았지? 물을 담았거든? 그런데 물 알갱이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왜 안 그렸는지 아니? 물 알갱이는, 물 분자는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안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투과성 막이라고 했어. 반 정도만 투과한데, 여기 구멍이 있나봐. 뭐 구멍이 한 이렇게 생겼나봐요. 반만 투과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좌우에다가 가하고, 나에다가 용지를 집어 넣었어. 뭐 소금, 설탕 뭐 이런 거 집어 넣은 거야. 얘네들 이렇게 그렸어. 그랬어. 그랬어. 농도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요, 고농도의 저농도예요? 그쵸? 가는 고농도가 되는 거야. 나는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난 농도를 맞추고 싶거든. 두 개 농도 차이가 없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농도의 차이가 없을까? 여기 있던 입자들이, 용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농도가 같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지. 뭐냐면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어떻대?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 용질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누가 이동을 해야 되냐면 용질이 어딜 못 움직이니까 누가 이동을 하면 돼? 용매가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물의 높이가 높아질 거고 얘는 수면이 이렇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지. 이렇게 수면의 높이 차이에 생기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삼투압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겠니 얘들아? 그치, 이게 삼투 현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삼투? 아까 이동하는 현상? 그럼 여러분 배우실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야. 뭐? 중요한 거.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물. 삼투는 뭐가 이동하는 거다?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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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리. 물삼투. 저고리. 물삼투. 저고리. 물삼투. 저고리. 아, 삼투는 뭐가 이동하는 거구나. 삼투는 뭐가 이동하는 거구나.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용매. 뭐가 이동하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막 설탕이 이동한다, 소금이 이동한다, 이거 틀린 거야. 삼투는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저고리. 저공수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저고리. 기억해 주세요. 삼투는 뭐가 이동해요? 물이 이동하는 거야. 되게 중요해. 물이 이동해.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근데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살짝 이거 잠깐 보자. 아까 여기 처음에 이 초기 상태 이걸 생각해봐. 용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알갱이가 많아서 고농도였고 얘가 저농도였단 말이야. 근데 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물이, 여기는 물이 훨씬 더 많고 용질보다 물이 더 많죠. 그치? 물의 입장에서는 얘가 고농도고 물의 입장에서는 얘가 저농도거든? 근데 물이 여기서 일로 이동했잖아. 그래서 이 삼투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물의 확산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투라는 것은 뭐가 이동한다는 거야? 물이 이동한다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용질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삼투는 물 이동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아까 확산의 그림은 요것만 나온다며. 요거 나온다며. 요게 확산이라며. 그리고 페포 나온다며. 이거 말고 확산의 그림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투도 그림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 뭐가 나오냐면 실험을 할 거야. 이런 실험을 할 거야. 세포 두 개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하나는 동물세포, 하나는 식물세포. 이렇게 실험을 해요. 자, 근데 동물인지 식물인지 안 가르쳐줘. 근데 우리는 알아. 어떻게? 양파의 표피세포, 뭐예요? 식물, 그쵸? 또는 적혈구, 뭐예요? 동물. 그래요. 적혈구로 동물세포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의 표피세포로 실험을 할 거예요. 얘네들을 어떠한 용액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자, 적혈구부터 할게. 자, 적혈구에다가, 용에다, 어떤 용액에게 적혈구를 집어 넣거든. 자, 가운데부터 할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농도는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농도와, 세포 안에 있는 농도와 이 용액의 농도가 지금 같은 상태야. 어떻다고? 농도가 같다고. 얘하고 농도가 같아. 우리는 농도가 같은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장액이라고 불러. 등장액. 등장액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자는 거지. 얘네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변화는 없지만 얘네들이 물질의 이동은 있어. 어떻게? 물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출입은 있어 얘들아.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뭐 하기도 해? 나가기도 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들어오는 양과 유입량과 유출량이 어떠냐면 똑같아요. 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이동은 있습니다. 있어요. 이번에는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얘네들을 저장액에 집어넣을게. 저장액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안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애들에다 용액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상대적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용액의 저농도라면 세포 안은 무슨 농도가 되는 거야? 고농도가 되는 거야. 뭐야, 물도 있고 뭔가 막도 있고 뭔가 이동할 것 같아. 뭐니? 물이 이동한대. 삼투 뭐라 그랬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며. 뭐가? 물이요. 그러면 지금 적혈구에 자꾸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이 자꾸 들어와.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 그치. 물이 들어오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점점 커지는 거야. 적혈구가 빵빵해지는 거야. 그런데 빵빵하다 못해 어떻게 되냐면 풍선 불어봤지? 어떻게 돼? 북 해서 빵 터지네. 얘네들도 이렇게 터져 버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 용혈 현상.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장액에 집어넣어보자. 고장액. 자, 상대적인 거라며. 자, 세포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적혈구의 농도는 저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삼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라 그랬어. 뭐가? 물이. 그러면 물이 자꾸 빠져나가네. 적혈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오냐면 적혈구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별 모양 되는 그림도 있을 거야. 요 그림은 뭐예요? 물이 빠져나간 그림이에요. 일반적인 적혈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 똑같이 양파로 실험한다. 근데 이번에 똑같이 등장액 먼저 집어넣을게. 등장액. 근데 양파를 그렸네. 세포가 동그스름하게 안 그렸고 약간 네모스름하게 그렸네. 왜 세포는 이렇게 네모스름하게 그렸을까? 세포에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세포막은 아까 뭐라고 했어? 선택적으로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선택한다고 했잖아.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고 했어. 근데 이 세포벽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
전부 다 들어오세요. 전부 다 나가세요. 전체 다 투과시켜. 그걸 전투과성이라고 불러.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 그리고 세포막이 있어. 등장 얘기야. 자, 그러면 물은 이동이 있다 없다? 그치. 물의 이동은 있는 거야. 물의 이동은 있어요. 있어요. 물 이동해요. 물 이동해요. 하지만 변화는 없어요. 왜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요. 그쵸?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저장액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저장액.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대. 그러면 아까 똑같이 식물 있으니까 세포벽 이렇게 있대. 네모스 흐름하게 있대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 상대적으로 세포 안이 고농도래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삼투래매. 저고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자꾸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빵빵해지는 거야. 얘네들을 팽팽해지는 거야. 팽팽. 하지만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터지진 않아. 그냥 빵빵해지는 게 끝이야. 팽팽해집니다. 용혈현상 이런 거 없어요. 팽팽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장액에 집어넣어볼까? 고장액. 상대적인 개념이라면서요.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원래는 세포막이 이런 모습이었다면서요. 고장액에 집어넣었어. 상대적으로 얘는 저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대. 그럼 원래 이런 모습이었거든? 근데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우리 세포벽 같은 애들을 후형질이라고 부르고 세포막 같은 애들을 원형질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원형질이 어떻게 됐다? 떨어져 나왔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지.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 그러면 아까 전에 확산해서 요 폐포의 모습이 있었다면 실제로 삼투는 내 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지. 기억할까?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할까? 이거 안 나올까? 기억하겠니? 얘들아? 이런 모습이 있었어. 여기 지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있었어. 이거 기억하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나가면 배설이야. 오줌이야. 그러면 이게 뭐니? 콩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요. 사구체가 이렇게 있다고요. 사구체. 그리고 얘는 보먼주머니라고요. 사구체가 보먼주머니로 이렇게 여과가 됐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다 나가지 않고 여기에 있던 물들이 내 몸은 물단지니까 물이 소중하니까 물들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의 재흡수가 일어났어. 어디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이동했어요. 뭐가 이동했어요? 물이 이동했다고요. 무슨 현상? 삼투 현상이라고. 자, 그러면 삼투를 통해서 이동한 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엄마 배추 샀잖아. 배추 이렇게 쌌어요. 그러고 나서 샀어요. NaCl 뿌린다면서요. 소금 뿌린다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농도 되는 거야?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 세포 안쪽은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삼투 물 이동한다며 어디에서 어디로? 저에서 고로. 그러면 배추가 자꾸 물이 빠져.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숨이 죽어.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 안의 그림을 딱 본다면 상황이 뭐야? 고장액에 집어넣은 상황이네. 고농도 집어넣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세포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겠죠. 원형질 분리. 자, 이렇게 비슷한 거. 하지만 반대인 거. 또 이런 상황이 뭐가 있냐 비슷하게. 이런 거야, 여러분.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또는요, 여러분, 거름 준다고 막 식물한테 막 싸잖아? 그럼 어떻게 돼? 왜 죽어요, 여러분. 시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싼 거야. 여기가 무슨 농도? 고농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삼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빠져나가? 물이 빠져나간다며. 그래서 얘 어떻게 돼? 시들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반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들시들한 게 있어요, 야채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니? 물에다가 걔를 담가 놓잖아? 그러면 물. 아무것도 없다고. 증류수 같은 물이에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에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야채들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고농도야. 그리고 얘는 저농도야. 그러면 어떻게? 저에서 고로 막 물이 들어갈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좀 싱싱해지게 되는 거겠죠. 싱싱해지.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번 이런 경우가 있다 보자. 봐봐요. 그럼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봤다? 근데 얘는 변화가 없대. 왜 변화가 없었을까? 그렇지. 변화가 없는 거는 얘네들 물질 이동은 있었어. 하지만 얘네들이 등장액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변화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물의 이동은 있었어요. 자, 근데 좀 있다가 봤다? 다른 애 어디다가 넣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은 뭐야, 뭐 이렇게 됐어. 뭐 어디 갔어, 다? 여기 있던 물 다 어디 갔어? 다 빠져나갔나 봐. 그러면 얘는 어디다가 집어넣었다는 거니? 그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한다며.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얘는 뭐 어디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A하고 B가 있을 때 누가 더 지금 농도가 높은 상황? 그치. B가 농도가 더 높았던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하나만 더 보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반투화성 막에다가 내가 20%의 어떤 용액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 증류수에다가 집어넣었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얘는 증류수야. 그 용질이 없어.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굳이 0이 되겠지. 그러면 누가 저농도? 얘가 저농도, 아내가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삼투, 물이 저에서 고로 이렇게 이동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겠죠.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물이 들어갔어. 그럼 나중에는 20%보다 농도가 어떻게 될까? 그치.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쵸.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볼까? 이런 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감자 가지고 시험 많이 하더라고요. 감자. 자, 여기 감자에다가 콩을 팠어. 자, 홍을 팠어. 감자에다가. 감자예요. 감자에다가 홍을 팠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 뭐 설탕물 같은 거 집어넣었나 봐. 막 20%뭐 설탕물 뭐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리고 얘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 그냥 물이야, 물. 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얘는요, 농도가 지금 어떤 상태? 무엇인가를 많이 집어넣었다며, 설탕을 집어넣었다며,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고농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참 봤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수면이 높아지더래. 왜 높아졌을까? 여기가 설탕이 많았다며. 그러니까 고농도래며.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무슨 농도? 저농도가 되겠죠. 그럼 삼투현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며.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 수면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얘를 봤다? 그랬더니 얘는 수면이 낮아졌대.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낮아졌을까? 물이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보다 여기 안에 있던 감자의 농도가 더 높았던 거야. 얘가 고농도였던 거야.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꾸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물이 저농도죠. 저에서 고농도로 물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수면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시간이 지난 후에 얘는요. 이 안으로 수분이 자꾸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무게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얘 무게가 증가하겠죠. 그치? 이런 문제들 자주 나와요.